야담 이야기. 세 번의 거짓말로 부자 양반을 참교육시키는 머슴. 옛날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난 나이 많은 재상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돈은 많고 심심하고 하니까 거짓말 내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기인고 하니, 누구든지 한꺼번에 3가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돈 1000냥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되 제 입으로 틀림없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엉터리 같은 거짓말을 해도 재상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1000냥을 받으려고 재상네 집에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어떤 이는 머리가 3개이고 팔이 6개인 사내 아이를 보았다 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동에 용왕이 노인으로 변해서 두부를 팔고 있는 걸 보았다라고도 하고,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 비갠 뒤에 죽순 나오듯이 막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상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맞장구를 치니까 그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아무도 상금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한 시골 머슴이 자기가 한번 거짓말 내기에 나가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차례를 기다려 재상네 집으로 들어가서 머슴이 말했습니다. 저도 거짓말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아라. 나리,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나리보다 몇백 배나 큰 부자랍니다. 재상이 보니까 옷차림도 꾀죄죄하고 비쩍 말라서 영락없는 거짓골을 한 녀석이 자기보다 부자라고 하니 기가 찼지만, 그래, 그럴 법하구나. 계속해 보아라. 라고 재상이 말하니 이 머슴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소를 잘 키워서 그렇답니다.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나무 상자 안에다 키우지요. 소가 자라서 상자 안에 꽉 차면 상자에 구멍을 뚫습지요. 그러면 살이 구멍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그걸 베어내면 쇠고기가 되는데, 소는 자꾸 자라니까 자꾸자꾸 베어내도 자꾸 삐져나오지요. 여기 그 쇠고기를 가지고 왔으니 잡숴보시지요 하고 머슴은 재상 앞에 쥐고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재상이 그걸 정말이라고 했다가는 쥐고기를 먹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상이 저도 모르게 이끼 이놈, 그게 무슨 쇠고기냐, 쥐고기지 라고 재상이 말하니 머슴이 그럼 거짓말 한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머슴은 2번째 거짓말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옛날에 이댁 할아버지와 친구였다는 건 나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아니라고 했다가는 또 당할 테니 그렇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래, 계속해 해보아라. 그때 이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니 우리 자손들도 그래야 할 게 아닌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늙으나 젊으나 서로 허물없이 동무되어 지내도록 하세. 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씀에 따르자면 저도 나리를 동무처럼 대해야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렇다고 했다가는 거렁뱅이 같은 산 것을 동무 삼아야 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놈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나는 양반이고 너는 산 것인데 어찌 조상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재상이 화를 내며 말하자 머슴은 그럼 거짓말 2번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 재상이 아차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려나 그렇다고 하리라 마음을 먹고 3번째 거짓말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뒷산 돌부처 앞을 지나는데 거기에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었죠. 대추가 주먹만한 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그걸 따려고 했지만 나무가 너무 높아서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부처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한 움큼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돌부처가 재채기를 하면서 대추가 와르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추를 주워 담으니 3광줄이나 되었습니다. 마침 대추값이 비싸서 한 광주리에 1000냥씩이나 할 때였죠. 나리께서 대추를 보시고 참 알이 굵다고 칭찬하시며 제게 3광주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 아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넌 거짓말을 못한 것이다. 라고 재상이 웃으면서 말하니 머슴이 말하길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나리께서 대추를 외상으로 사시면서 대추값 3,000낭을 석 달 뒤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석 달째 되는 날입니다. 어서 대추값을 주시지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재상이 생각해 보니 그렇다고 했다가는 돈 3,000냥을 내놔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나았던 것입니다. 이놈아,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 내게 대추를 샀단 말이냐. 라고 재상이 말하니 머슴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거짓말 3번 다 했지요. 이렇게 말하니 이 재상이 처음부터 돈 줄 생각이 없었으니 쉽사리 상금 1,000냥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 주려고 하자 거짓말 하러 온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더니 재상에게 뭐라 했습니다. 그러니 재상은 잘못하면 소문이 나서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머슴에게 1,000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슴은 됐습니다. 저도 상금을 바라고 온 건 아니랍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그런 한가한 장난일랑 그만두시고 가난한 백성들이나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속이 시원하다고 손뼉을 쳤습니다. 후에 재상은 머슴의 충고에 큰 충격을 받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주었는데 재상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은퇴자들에게 자신에게 돈 쓰기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기 중 어느 것이 더 큰 행복감을 주는지 물어보았는데 후자라고 대답한 사람이 3배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더욱더 행복해지려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면서 사는 것도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